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8강전부터 대결 한번 시작해 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토너먼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강전 대결 첫 번째 종목은요, 오병기님의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파워로직스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까지도 오늘 기대를 해본다라고 추천 이유를 꼽아주셨고요. 김종구님은 SFA인데요, OLED 관련주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와 SFA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파워로직스는 이제 한마디가 이제 끝나서 조정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고점이 나온 그런 경우는 바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하기 어려워요. 두 달 하락 이후에 두 달 횡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바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뭐 실적이 나름대로 좀 받쳐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캠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캠시스 잠깐 보고 갈게요. 네,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고가 돌파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 파워로직스의 경우에도 반등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많이 가기보다는 여기 이 자리 정도 11,500원 정도 레벨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고점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이 종목이 이 지난해 10월 저점이 5,000원이었고요. 200% 올랐거든요. 여기가 사실상의 1차 상투라고 봐서 반등은 있어야 돼. 많은 상승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요. 추세는 살아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뭐 고가 근방에서 그야말로 조정폭이 얕았던 그런 종목들, IT 소재, 장비,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봐서 기왕이면 그런 종목들을 사고요.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이제 SFA로 하는데 이 OLED와 관련된 투자가 지금 그 한국의 삼성전자와 LG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OLED 대형 대외 화면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한국의 투자도 아주 속도감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도 이제 빠른 그런 투자가 나와서 OLED 장비 관련 종목이나 소재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실적이 빨리 호전이 되고 순간적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그런 한 2분기, 3분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내년 이맘때까지도 관련 종목들의 실적 호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SFA를 말씀드리는데 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SFA의 A거든요. 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진흥화 내지는 뭐 소위 인공지능화 산업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관련 산업 쪽에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어떤 강점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많은 공장들이 스마트화되는 그런 양상 속에서 SFA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큰 진흥화 사회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한 2주 쉬었거든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SF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OLED 관련주 SFA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우리 OLED 관련주들을 그러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한 번씩 튈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까? 네, 그렇죠.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그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특히 장비주들이 이 주가 상승을 할 때 무서운 것은 이 발주가 한번 나오면 이제 소위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뭉태기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소위 덩어리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수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인해서 이 장비주들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한두 달 만에 그냥 수주 실적에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두 달 만에 그냥 100% 이렇게 오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과거 2017년도에 그런 모습 보였었거든요. 17년, 18년 초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항상 관심을 두고 이쪽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오늘 이제 또 신고가 경신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종목 한번 차트 잠깐 보면은요. 네. 바로 이 세경하이테크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은 뭐냐면 폴더볼 관련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신규 등록이 돼 있어도
이 50일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수가 빠지는데도 예, 신경 쓰지 않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종가상으로 50일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또 때마침 그 IT주들이 다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와 함께 잘 보면서 앞으로 IT 업황은 결국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지금 중국은 이제 경기선행 지표가 지난 3월입니다. 올해 3월 정도의 저점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경기 저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미국이 소위 그 경기 지표, 생산 지표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저점을 만들고 경기를 전환시켜서 회복시키려는 그런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확장적 그런 통화 정책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 또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글로벌 경기도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전부터는 상승 쪽으로 전환된다 회복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서 이번 파동에서는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단 이것이 지금 과거 10년하고 다른 것은 중국이나 인도의 어떤 양적 성장에 기댄 형태의 경기 순환 상승이 아니라 산업 고도화 와 이 진흥화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가서 IT 소재 장비 특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흥화 시대의 이제 핵심 부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의 관련 종목들을 이번에는 경기 관련 주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SFA 여러분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종목은 정고점 무난하게 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SF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결 갈게요. 오하임님이 동성제약을 꼽아주셨습니다. 췌장암 그리고 담도암, 광역학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조영원님은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하반기 실적 회복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본다라는 분석입니다. 동성제약과 한미반도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회사들 이제 한미반도체도 후궁종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과거에는 뭐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이렇게 역배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치 이 차트를 보고 있노라면 바이오 제약주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회복의 이 실적 회복이나 이런 사이클이 좀 지금 좀 오고 있지 않다.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업황 자체는 결국 나중에 돌아설까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성제약인데 이 종목은 여기서 뭐 아마 슈팅을 다 해서요. 1차 하락 이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잘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검은 선 업황 라인이 하방으로 꺾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쪽에 업황이나 실적은 네거티브하게 흐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리는 과거 이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보면은요. 신라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자리냐면요. 이런 자리 언저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봐서 동성제약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네. 한미반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보다는 반도체주를 꼽아주셨네요.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조금 전에 HLB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의 급등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이 반등을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은 오늘 예스24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도서 사업의 뚜렷한 수익성의 반등 구간이고요. 곽영훈 부장은 LG전자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로 추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자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뭐 예스24는 지금 환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종목이 회복이 된다면 이 소위 집 나갔던 이제 소위 소가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수는 있긴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파동은 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이 장이 그 부실주보다는 아무래도 우량주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이 될 때는 경기 관련 대형주가 시장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경기 관련 대형주가 이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지금 오늘 뭐 중공업이라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반등을 하지만 통상적인 그 관점에서의 경기 관련 종목들 소재 산업재가 가는 게 아니라 이번 파동은 IT가 경기 관련 소재 산업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단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까지 과거 10년은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부실주의 장세였다. 테마주와 부실주의 장세였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우량주의 장세가 될 것이다. 그 중에 특히 우량주와 지금 경기 관련주가 함께 합쳐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이제 승자는 이 종목은 조금 아직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오죽하면 환기 종목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LG전자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서 이번 파동은 제가 볼 때는 LG전자 여기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거의 중기 목표치 한 9만 원 정도도 이렇게 보이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LG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로 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뭐 IT가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음 네 번째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이 또 제약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해 주셨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제품의 이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종근당 제약 바이오주의 대결이네요. 지금 업황 속에서 좀 소외된 제약주라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이 바이오주들은 이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강점이 있는 부분은 생물학이나 화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제조. 그리고 또 이 소위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 이런 쪽에 한국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손과 관련된 그런 일들인데요. 제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삼성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진출하면서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는 제약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거의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나 이 바이오 제조나 그렇게 아주 물론 이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큰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는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역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은 뭐 상당히 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단 이 섹터가 대시세를 이미 냈었기 때문에요. 너무 뭐 이렇게 대시세를 내서 올라올 때 첩첩산중이거든요. 산 넘으면 다음 산 또 있고 또 산 하나 또 넘으면 그거보다 높은 봉우리가 또 보이고 산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종목 상승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으리라고 보고요. 벌써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바이오나 제약 섹터는 이 실적 시즌에서 실적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도 이제 첩첩산중인 이 셀트리온보다는 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시세를 많이 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이제 2016년도 여기 고점이 나왔고요. 기간 조정 많이 했고 박스권 하단 언저리에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뭐 상단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중단 정도까지는 10만 원 정도 근처 언저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대시세를 내고 물린 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기적 업황 자체는 아마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우리 바이오시밀러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계절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상투친 지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이제 1년 반 됐거든요. 아직도 여러분들 관심 두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종목 승자는 종근당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8강전 대결을 보니까 8개 종목들이 대부분 IT 아니면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네. 과거 IT와 제약 바이오가 양대 지수를 쭉 이끌어줬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수가 이제 큰 사이클로는 10년 그 저점을 기록했다, 9월에. 그리고 작은 사이클로는 보통 우리는 2년 상승, 1년 반 조정인데, 지난해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조정이면 대략 21개월 정도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1개월 정도 조정이면 조정에 뭐 2년 상승, 1년 반 조정 이렇게 우리가 순환 과정이 주가 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저점은 앞으로 2년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큰 저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이제 지수가 큰 저점이 나오면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MF도 그랬는데 반드시 오를 때는 중심 종목 주도주가 나오는데요. 거기 핵심 로직은 과거에는 이제 2004년도 그리고 98년도는 이제 금융장이라 그래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때는 뭐 무차별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 98년, 99년 이때는 IT주들이 주도주가 되었어요. 네. IT 버블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의 고성장으로 해서 우리의 화학주,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두산종목 같은 기계주들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보면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승 경기 관련 주도주는 바로 전차였습니다. 뭐 차화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표현이 조금 그렇고요. 전차가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그 뒤를 이으면서 한 2015년까지 갔는데 지금 경기 관련주로 보여지는 것은 왜냐하면 중국 인도의 어떤 고성장의 흐름이 꺾였어요. 이제는 중성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 같은 양적 팽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이나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런 형태의 소위 전통적 의미에서의 어떤 산업, 과거에 그런 산업은요, 과거 1800년대부터 시작되는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형태의 그런 산업화는 이제 중국의 고성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5년, 6년 정도가 되면 이제 대충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중국과 인도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중성장으로 가고 또 우리는 저성장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럼 양적 성장이 어렵다는 거, 질적 성장으로 가는데 바로 중국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산업 고도화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왜냐하면 이쪽 섹터를 리딩하는 입장이고요. 해서 우리는 지능화 또는 인공지능 사회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소위 소재 산업재 섹터가 바로 반도체예요. 핵심 종목이. 그래서 이것은 그 관련해서 부품이잖아요. 부품 이제 소재 부품이라고 이렇게 불러서서 소재 섹터에 속해요. 그래서 경기 관련 소재 섹터들이 강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그 인텔이라든지 또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순수 반도체만 지금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실적이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으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좋다는 것은 시장의 그 글로벌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마켓시어가 더 늘어났어요. 삼성전자는 증설 그 감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에 삼성전자가 그 실적이 좋게 가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도 애플의 그 제품을 이제 혁신적 관점에서 이미지에서 이제 제품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압도를 하면서 그 시장을 주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오늘 좋기 때문에요. 경기 관련주 이번 파동은 IT주가 경기 관련주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이오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반등을 해서 한 2년 간다면 오를 때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특히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로직 또는 앞으로 장세가 이 테마나 부실주에서 우량주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IT 쪽 섹터가 가게 되면 이쪽 소위 그 코스닥에도 IT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다 보면 바이오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파동은 IT가 간다고 해서 바이오도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로직상에 들어와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강전 대결 그러면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 4종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승자는 OLED 관련주였죠. SFA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동성제약을 이겼고요. LG전자 그리고 종근당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4강입니다.
SFA와 한미 반도체의 대결인데요. OLED냐, 반도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그렇긴 그런데 이제 이 SFA는 이제 사실 요즘에 그렇게 밥값을 잘 못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SFA가 아니라 그 한미 반도체는 그래서 두 종목은 지금 그 승자는 뻔합니다. 이제 지금 주도주는요 IT주들도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이 주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가 근방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까 이제 세경 아이테크 신고가 가는 거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지금 생쇼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는 뭐 원익 IPS라든지 고가 돌파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테스 또 고가 돌파하고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지금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 파동은 아무튼 IT 쪽에서도 주도주가 되려면요 벌써 지수가 저점치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을 기고 있거나 이런 종목이 선도주나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모양을 다 갖춰놓은 그런 종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FA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FA입니다. 다음은요, LG전자와 종근당인데 저는 뭐 결과가 예측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근당도 이제 하방 경성은 보일 거예요. 뭐 지수가 올라오면 내수주라 하더라도 바이오나 제약도 반등은 할 텐데 문제는 기대 수익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 로직상으로 지금 진흥화 사회나 4차 산업 사회로 가면서 LG전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참 은근과 끈기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고 또 혁신적인 모습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스타일러라고 하는 제품은 LG전자가 아마 관련 분야 제가 제 기억에는 LG전자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히트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LG전자도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의 큰 IT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큰 기둥이니만큼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서 큰 시대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LG전자는 점점 이제 혁신적인 요소가 강화된다면 적어도 뭐 여기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LG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LG전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승에 진출하는 종목이요 SFA와 LG전자가 되겠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동진세미캠의 대결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SFA와 LG전자에서도 대장주가 이길까요? 아니면 또 부품주가 이길까요? 네, 사실은 이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크고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삼성전자 한 10% 올리자면요 진짜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또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꾸준히 가는 그런 강점은 있으나 좀 무겁기 때문에 LG전자보다는 SFA가 더 이제 자리가 나요. 이 자리는 지금 동진세미캠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동진세미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세미캠 직전 고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지금 직전 고점에 와 있죠. 자세히 보면 SFA도 차트 똑같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직전 고점 근방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면에서 볼 때 LG전자는 아직 지금 여기 저항을 받고 있어. 차트 잠깐 보면은 아직 여기 매물대가 좀 있어요. 넘어가는데 천천히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물대 다 베낀 소위 SFA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SFA였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자 오늘 사실 이제 LG전자와 뭐 벌써 또 했는데요. 두 종목의 이제 승자가 이제 SFA인데 오늘의 우승 종목은 SFA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는 42,800원,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으로 대응하시고요. 매일 뭐 종목 하나 소개되기 때문에 뭐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에 수익 목표 정도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43,000원, 42,800원, 목표가 48,000원, 손절가는 4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SFA였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잠시 후에 또 10시 10분에 무료 방송을 하는데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실전 무휴계좌 또 주간 수익률 1등을 했는데 그 배경은 결국 그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테마와 저희 부실주 또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경기 관련주, 우량주, 실적줄이 가는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저희 바이앤셀 전략이 아니라 바이앤홀딩 전략이 필요하고요. 바이앤홀딩을 하려면 그 종목의 펀더멘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이제 1등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봐왔던 3, 4년 동안의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테마주들이 잘 가지만 지수가 상승이 구조화되고 추세적이 되면은요 우량주 실적주들이 중기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10시 10분에 무료 방송에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조금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5시 제가 4시 반에 이제 특별 방송을 마무리하고 5시 무료 방송하니까 그때 많이 오셔가지고 투자 전략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테마주들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아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가는 장에 테마주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사지? 엠비엔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